요즘 청소년들의 등이 휘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흔히 무거운 가방을 메거나 책상 앞에 오래 구부리고 앉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자세를 바르게 하라고 야단을 치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척추측만증의 원인과 치료법은 무엇인지 전주우리병원 최병락 부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인에게 흔한 척추 질환. 최근에는 청소년들에게서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척추측만증은 성장이나 성인기의 척추 건강과 관련이 있어 세심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데요. 청소년기의 척추측만증에 대해 신경외과 전문의 최병락 부원장과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척추측만증이라고 하면 허리가 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척추는 총 33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앞에서 보았을 때는 일직선이고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경추, 즉 목과 요추, 허리는 C자 모양의 앞으로 휘어져 있는 전만의 형태를 띠고요. 네. 흉추, 그다음에 천추는 뒤쪽으로 휘어져 있는 후만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즉, 척추가 단순히 이 평면적인 모양이 아니고 3차원적으로 이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건데요. 척추측만증이라는 것은 이러한 3차원적인 구조가 깨진 걸로 각도가 10도 이상일 경우에 척추측만증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러면 이 척추측만증이 생기는 원인은 뭔가요? 자세 때문인 건가요? 네, 병에 있어서 원인을 알면 치료하기가 쉬운데요. 네. 대부분의 이 척추측만증, 특히 이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거는 원인이 없다고 해서 특발성 척추측만증이라고 합니다. 네. 특발성 척추측만증의 경우 발생 연령에 따라서 3세 이하일 경우에는 유아기형, 10세 미만일 경우에는 연소기형, 그리고 17세까지를 청소년기라고 하는데요. 그 특발성 척추측만증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이 되겠습니다. 이 청소년기의 특발성 측만증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 좀 말이 어려운데요. 네. 이거는 이제 10세 이후에 발생하는 걸로 청소년의 2%에서 10도 이상의 의미 있는 유의한 척추측만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측만증이 약한 경한 측만증의 경우에는 남녀 비율이 같지만 네. 보조기 치료나 수술적 치료가 요하는 중등도 이상의 척추측만증의 경우에는 남녀 비율이 여자에서 8배 이상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청소년기의 여학생들이 조금 더 걱정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예, 안타깝지만 이 가장 흔한 청소년기의 특발성 척추측만증의 경우 보통 아무 증상 없이 이 척추의 휘어짐, 즉 몸이 휘었다 이런 네. 증상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측만증 환자의 요통은 측만증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휘었냐 이런 정도에 관계없이 일반적인 요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정상적인 환자의 경우하고도 빈도나 이런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다만 네. 휘어진 각도가 심할 경우에는 폐 활량을 감소시키는 폐 기능 저하가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폐성심이라고 하는 병이 나타날 수 있고요. 선천성 척추측만증의 경우에는 척수와 배뇨생식관 장애가 동반되기 때문에 네. 이 등 부분에 털이 난다거나 피부가 결손된다거나 신장 발생 부전 등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정말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게 그러니까 휘어지긴 하지만 큰 통증은 없다는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럼 청소년 얘기 잠깐만 더 하자면요. 별다른 증상이 없다면 또 어떤 방법으로 척추측만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자가 진단법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어깨가 한쪽이 기울어져 있다거나 치우쳐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첫 번째가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어깨 뒤쪽에 날개뼈 부분이 한쪽이 좀 더 올라가 있다고 느껴질 경우에, 그리고 서 있을 때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주위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골반 쪽에서 평행하지가 않고 어느 한쪽 엉덩이가 좀 더 높아져 있다고 느껴질 경우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자가진단법으로 상체를 90도 정도 서 있는 상태에서 구부렸을 때 네. 등 쪽에 높이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척추측만증이라고 진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들은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통증도 없고 특별한 증상도 없다면 치료도 필요가 없게 되는 건가요? 예, 치료의 대상이 되는 척추측만증의 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네. 그 변형이 어떤 경과를 보일지는 쉽게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측만증의 진행의 위험 인자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나이, 즉 자녀 성장 여부와 현재 측만의 정도입니다. 그래서 코에서 보신 것처럼 성장이 끝나지 않은 청소년기에서는 측만이 증가하는지를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측만 각도가 심해서 성장이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증가 속도가 미미하나 이 측만증이 악화된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네.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자가 진단이나 다른 증상들로 조금 의심이 된다면 전문의를 찾아서 진단을 하고 또 측만증의 정도를 확인을 꼭 해봐야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척추 측만증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척추 변형 환자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검사가 서 있는 상태에서 척추의 전 부분을 한꺼번에 검사하는 기립 전장 척추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이 목부터 꼬리뼈까지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변형의 위치, 정도, 크기 등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이걸 통해서 혹시 만곡의 그 크기가 보조기나 수술적 치료가 요한다고 하는 중증 이상의 측만증이 나타날 경우에는 네. 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기 위해서 몸을 좌우로 구부려서 찍는 측면 굴곡 영상도 같이 촬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네. 선천성 척추 측만증의 경우에는 척수신경과 다른 장기에도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심장이나 신장 초음파 혹은 전척추 자기공명 영상 검사까지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휜 척추는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나요? 수술적 방법도 있을 건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예, 대부분의 척추 측만증을 차지하는 경우가 청소년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 측만증의 경우 크게 세 가지의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예, 보시는 표에서처럼 환자가 성장을 하고 있냐 있지 않냐와 네. 만곡의 크기를 따라서 이 두 가지 요소에 준해서 이제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경과 관찰은 측만의 변화를 4에서 6개월 간격으로 방사선 검사와 그다음에 신체 검사를 통해서 경과를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성장을 하고 있는 환자에서 각도가 25도 이하의 유연성이 있는 경우랄지 성장이 종료된 환자에서는 50도 미만의 수술적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 이런 경과 관찰이 필요하고요. 네. 보조기 치료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보조기 치료는 성장을 허용하면서, 즉 키가 커가는 걸 허용하면서 휘어지는 것을 교정하거나 진행을 억제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성장기 환자에서는 25도에서 45도 정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보조기 치료를 하고 됩니다. 특히 이 초경이나 이 초경 후 1년 이내의 환자에 유용한 치료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척추가 얼마나 휘었냐 그 정도에 따라서 또 방법이 달라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또 생겼는데요. 아까 척추 측만증의 대부분 원인은 알 수 없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 예방을 또 할 수가 없는 거가 되나요? 예, 이제 아직까지 척추 측만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조기 발견에 의한 적절한 치료만이 최선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분들께 또 청소년기 환자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척추와 관련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바른 자세와 적절한 운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확한 진단에 의한 적절한 치료는 이 척추 질환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신의 한 수인 거죠. 네. 방학을 맞은 이 청소년 여러분, 허리가 휘었다고 느꼈을 때 불안해하거나 당황해하지 마시고 척추 전문의를 찾아서 올바른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최병락 부원장과 함께 척추 측만증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이들은 요즘 방학을 맞아 실컷 뛰놀고 있겠죠. 아이들이 많이 가지고 노는 액체 괴물이라는 장난감이 있는데요. 최근 이 장난감에 대해 해외에서 주의보가 전해졌습니다. 액체 괴물이 끈적이는 특징을 만들어주는 성분이 붕사라는 성분인데요. 과도한 양의 붕사에 노출되면 피부염, 설사, 구토, 그리고 위경련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액체 괴물에는 붕사의 함유량이 제대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요.
또 실제로 지나치게 많이 들어간 경우가 많아서 아이들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주의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